자, 오늘은 분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분사라고 하면은 준동사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준동사. 자, 우리 준동사라고 하면요. 얘는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닌데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해요. 자,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말은요.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말은 자, 동사처럼 뭐도 가질 수 있다.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어도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studying English 한번 볼게요, 얘들아. studying English 해석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영어를 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럼 이거는 이 studying의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studying이요, 동사일까요? 아니요, 얘는 동사가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요, ing라고 시작되는 얘네들은요, 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뭐 비동사랑 결합을 해서 I am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되면은 동사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걸 준동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준동사의 카테고리 안에 총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세 번째가 바로 이 분사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사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얘들아. 자, 우리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사는 형용사다라는 말을 했어. 그럼 우리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분사가 어떤 종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분사를 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분사의 종류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분사의 종류는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딱 2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ing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요. ing.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가 있어요. pp.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pp라고 하면 뒤에 ed 같은 거 붙는 애들을 말하죠.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이름에 현혹되면 안 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름이 이렇지만요, 얘네들의 구분점은요, 현재와 과거 이런 시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우리 ing의 경우는 보통 능동 또는 진행을 뜻해요. 능동 또는 진행.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보통 수동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좀 묶어서요. 2가지를 묶어서 예문을 좀 한번 적어줄게요, 얘들아. 예문 적어줄게. 밑에 한번 보세요. Children. 아니야, 이렇게 해볼게요. Singing bird. Singing bird.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해석은 노래하는 새가 될 거예요. 어때요? 노래하는 새.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이거는 능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좀 해볼게요. Window. A window broken by a child.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 예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분사는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덩어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덩어리가 더 있어? 그럼 뒤에서 꾸며주죠. 자, 해석 한번 해보면 I에 의해서 부서진 창문. 그럼 우리 창문 입장에서는 부서진 거죠. 그래서 수동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g와 pp가 능동, 수동으로 구분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예시로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Falling leaves. falling leaves. 떨어지는 잎들, 그리고 fallen leaves. 자, 이 2가지의 차이도 한번 볼게요. 자, 이 2가지의 차이는 능동과 수동이 아니게 될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떨어지는 잎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잎이 아직 이렇게 하늘에 떨어지고 있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진행이죠.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fallen leaves 같은 경우는 이미 떨어진 잎들이 될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잎들이 이미 여기에 떨어졌어. 그럼 그때는 fallen leaves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과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보통 우리 입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입시 영어, 중등, 고등 영어에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능동, 수동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것들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종류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분사의 역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분사가 형용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분사는 일단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구나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쌤이 위에서 적어준 것들이 다 명사 수식하는 것들의 예시예요. 괜찮아요? 앞에 뒤에 명사 다 있죠. 자,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하는
분사도 좀 알아주세요. 보호 역할을 하는 분사.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The news is surprising. surprising 이렇게 좀 쓸게요. The news is surprising. 자, 어디 자리에 지금 surprising이 왔나? 비동사 다음 자리에 이 surprising 이렇게 왔었죠. 그럼 우리 이 자리는 보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뒷자리는 우리가 보어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surprising의 역할은 보어 역할이다. 정확하게는 주격 보어니까요. 주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오케이? 보어 역할을 하는 이 분사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는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분사구문 얘기를 좀 한번 밑에서 해봐야 돼요. 자, 네 번째도 있긴 한데요. 네 번째는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도 있어요. 자, 동사 역할 하는 건 딱 세 개를 좀 적어줄게요. 세 개. 첫 번째는 비동사 플러스 ing. 두 번째는 비동사 플러스 pp. 세 번째는 have, has, had, pp. 이렇게 좀 적어줄게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분사를 가지고 만든 동사들인데요. 자, 얘네들을 얘들아 한번 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 얘네는 우리가 진행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진행 시제. 자, 우리가 지금 분사를 가지고 동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비동사나 have, has, had가 붙어서 동사를 만든 거죠. 자, BPP는요. BPP는 수동이죠. have, has, had, pp들은요. 물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나눠지지만 합쳐서 우리가 완료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분사가 앞에 무언가 결합을 해서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것까지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우리는 밑에서 얘들아 분사 구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분사 구문. 그래서 밑에 좀 가져와 주세요.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배우려면요. 이 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구라는 개념을. 자, 절과 구를 먼저 쓸게요.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뭘까요, 얘들아? 구와 절의 차이점. 자, 앞으로 문법을 할 때 구와 절은 정말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자,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쵸? 근데 절은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은 구니까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주어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분사 구문은 어디서 왔냐면 절에서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부사절에서 우리가 써요. 하지만 부사절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절이라는 게 보이면 좋겠어. 절에서 구가 된 거야. 그럼 주어 동사가 있는 거에서 주어 동사가 없는 이 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의미상으로는 절이 구가 된 거고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들아. 연습을. 예문을 좀 한번 적어줄게요. When I study math.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I listen to music.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음악을 듣는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when이 붙은 이 파트를요. 이 파트를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부사절의 경우는 많이 배울 거예요. 이 자리가 when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because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if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lthough 같은 거일 수도 있어. 이런 접속사가 붙어서 부사절이 돼요. 뒤에 이제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이 오겠죠. 뒤에 있는 이 파트는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이게 문장의 주인공절, 주절이라고 우리가 해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그리고 주절의 주어를 보세요, 얘들아. 주절의 주어. 같죠? 자, 우리 지금 조건을 한번 보는 거예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우리는 앞에 있는 부사절의 주어를 빼요, 얘들아. 알겠죠? 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을 경우에 부사절 주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생략하냐면요. 첫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접속사도 생략하세요, 얘들아. 접속사란 지금 앞에 붙어 있는 when이 되겠죠. when도 생략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ing로 바꾼다. 그럼 여기 있는 스터디를요. 스터디잉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옆에 한번 적어줄게요. studying math. 대문자로 쓸게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는다.
이 문장이 될 거예요, 얘들아. 지금 보세요. when 빠졌죠. I 빠졌죠. 그리고 우리 동사를 이런 식으로 studying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될 거예요. 괜찮네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 파트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개념, 짧게 개념만 보는 거니까 다른 이제 문법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분사 구문.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까지 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면 분사를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분사는 조금 주의해야 될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주의. 1번 감정분사라고 좀 적어주고요. 감정분사. 자, 우리 분사는요, 사실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온 것들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surprising news라고 한번 해볼게요. surprising news.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게 하는 뉴스가 되겠죠? 놀라게 하는 뉴스. 그리고 놀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봐봐. 원칙은요, 놀라게 된 사람들인 거야. 놀라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pp를 쓰죠, 얘들아. 그래서 surprised people이라고 해요, 얘들아. 괜찮아요? surprised people. 놀라게 된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정 분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느끼게 된 사람들. 이거는 뭘로 표현한다? pp로 표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동이니까요. 괜찮네요. 첫 번째 주의할 점 감정 분사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이에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이고요. 자,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 얘네들의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현재 분사도 ing처럼 생겼고 동명사도 ing처럼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현재 분사는 우리가 아까 역할이 어떤 게 있었어요? 형용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쵸?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분사 구문의 역할을 한다던가. 네, 동명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동명사는 무조건 명사예요. 그럼 문장의 주, 목, 보 파트 자리에 오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예문 한번 줘볼게요. 예문 studying math is difficult.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studying은요. 동명사일까 분사일까? 바로 동명사죠. 왜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네? 그럼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 studying math를 써서 우리는 여기서 분사 구문을 만들었었죠. 그럼 이 studying 할 때 얘는 분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괜찮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smoking room과요. smoking room 그리고 smoking people을 한번 적어볼게요. smoking people. 자, 이 두 가지도 얘들아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smoking room 이거 한번 해석해보세요, 얘들아. 흡연하는 방인가요? 방이 흡연을 하나요? 아니죠. 정확하게는 흡연을 위한 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도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때 smoking이 동명사로 사용이 됐어요, 얘들아. 동명사. 이것만 좀 알아주세요. smoking room. 그 다음에 smoking people은요. 여기서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얘는 명사 수식을 하는 거니까 얘는 분사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모킹 룸 같은 거 몇 개만 좀 적어줄게요, 얘들아. 몇 개만 좀 적어줄게요. fitting room, 옷을 입기를 위한 방. 이것들 다 동명사가 되겠고요. 하나 더 sleeping bag, 잠자기를 위한 가방. 이거는 침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적어놓고 얘네들 다 뭐라고요? 용도를 나타내니까 동명사다. 이렇게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요. 우리가 분사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분사를 좀 정리하고요. 일단 우리 이거 항상 들으면요. 노트 필기를 하고요. 똑같이 옆에 한 번 더 적으면서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